똑똑. 네, 들어오세요. 지금부터 사이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가족, 친구, 연애, 인간관계 사연 등 기다리고 있어요. 사이사이 POD 메일로 똑똑 문 두드려주세요. 오늘은 박소희님 사연인데요. 승현님과 함께 상황극을 하고 사연 소개 한번 해드릴게요. 승현님, 연기는 처음이시죠? 네, 이런 걸 하게 될 줄이야. 오늘 뭐 사이를 통해서 입문하신다 생각하시고 네. 승현님이 사연자님 역할을 해주시고 제가 남자친구 역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큐! 예전부터 가고 싶었던 그 디저트 카페 가자. 거기 너무 머니까 다음에 가. 왜 맨날 다음이야? 언제 갈 건데? 다음에. 아, 이렇게 조금 상황을 재밌게 했었는데 청취자분들에게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 청취자이고요. 남자친구는 저보다 2살 연상이고 만난 지는 곧 1년 돼요. 요즘 남자친구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어요. 사소한 것들에서부터 보여지는 행동이 예전과 다르게 보여요. 연애 초의 모습이 사라져서 그런 건지 제 마음이 변한 걸까요? 1년 정도 되면 권태기가 오시는 분들도 있긴 하죠. 이게 뭐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그죠? 저는 1년 정도 연애를 안 하다가 지금의 남자친구의 잘해주는 모습에 만났어요. 그전 연애에 큰 상처를 받았고요. 이게 아마 지금의 어떤 고민이랑 좀 연결되는 부분도 있을 수 네. 있고 이런 것 같아요. 데이트를 할 때도 배려해주는 모습이 좋았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최근에 가장 서운했던 건 힘든 일이 있어서 데이트 중에 이야기를 했는데 완전 공감도 안 해주고 자기 일 아닌 것처럼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진짜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게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연인한테 먼저 말할 때가 있잖아. 그죠. 근데 나는 너무 힘든 일이거나 아니면 고민이 돼서 털어놨는데 남자친구가 그거를 너무 무심하게 무관심하게 네. 대할 때는 이런 서운한 마음이 들 수 있잖아. 그죠. 저였어도 서운한 마음 들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우리가 연애할 때 이런 상황이 생길 때는 언제일까요? 나도 모르게끔 내 남자친구에게 네. 조금 무관심하게 대했거나 아니면 음. 무심하게 했었을 때. 사실 저는 제가 최근에 좀 바빴었단 말이죠. 그렇게 밤늦게까지 일하고 주말에도 종종 일을 나갔다 보니까 사실 이 회사에 들어오기 전보다는 남자친구랑 만나는 시간이 많이 적었을지 모르겠어요. 뭐 통화하는 시간도 그렇고 만나는 시간도 그렇고. 아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연자님의 남자친구의 상황을 모르겠지만 앞에 분명히 배려도 해주고 잘해주는 모습이 있었어요. 네. 근데 조금씩 변해갔다는 거는 네. 승현님이 얘기한 것처럼 어떤 상황에 의해서 맞아요. 했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사연자님한테 한번 얘기를 더 드리는 거고요. 저는 이런 것 같아요. 무심할 때는 나도 모르게 퇴근하고 와서 피곤할 때라든지 아니면 오늘 내가 너무 힘든데 내가 먼저 힘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자친구가 이제 먼저 얘기를 시작한 거야. 그러면 안 들리거든요. 그죠. 언제 내 얘기 할까? 뭐 이런 생각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덧붙여 드렸고요. 사연 계속 읽어 드릴게요. 제가 바랬던 건 큰 위로는 아니었는데 그날 대화를 듣고 힘이 빠졌어요. 아마 소희님 입장에서는 힘이 빠질 수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리고 몇 가지 상황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청취자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몇 가지 상황, 서운함이 커져갔던 상황들. 주말에 쇼핑을 함께 갔을 때도 자기가 살 물건들만 보고 제가 쇼핑하고 싶은 건 묻지도 않더라고요. 구경하는 내내 저를 끌고 다니는 기분이 들었어요. 이건 서운한 게 맞죠? 서운할 만하죠. 승현님은 혹시 뭔가 이렇게 네. 쇼핑할 때 어때요? 사실 저는 쇼핑을 같이 한가요? 네, 쇼핑 같이 안 가고 쇼핑할 때 좀 집중하고 싶어서 혼자 가는 편이거든요. 근데 같이 하여튼 쇼핑을 가게 됐는데 본인 물건만 계속 보면은 기분이 안 좋을 것 같긴 해요.
여기서 남자친구가 했어야 될 말이 너는 혹시 뭐가 필요해? 아니면 너가 필요한 거 보러 가자. 그죠. 보고 싶은 거 있어?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아마 없었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의 상황이 있는데 우리가 아까 상한 걸 했었던 이야기예요. 이번 주 데이트를 할 때도 가고 싶은 곳이 있어서 말했어요. 오빠, 내가 찾아둔 디저트 카페 가볼래. 근데 남자친구가 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냥 다음에 계속 가자고. 이걸로 조금 다퉜는데 본인은 관심 없는 곳이라서 제가 가자고 한 거니까 그렇게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남자친구가 다투게 되니까 본심이 튀어나왔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얘기를 할 때는 모르지만 막 싸우거나 이럴 때는 내가 하지 말아야 될 말도 막 하게 되잖아요. 아마 그래서 이런 말을 하시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제가 가고 싶은 곳인데 예전부터 몇 번 말한 곳이면 가줄 수 있지 않나요? 원래 남자친구의 상황이 이랬던 건지 헷갈려요. 남자친구에게 솔직하게 말을 했는데 미안하다는 말도 없네요. 여기서 아마 서운한 감정이 더 커지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뭔가 지금 몇 가지 일이 있다 보니까 서운한 감정이 하나 생기면 다른 무언가 보여도 조금 더 미워 보일 때가 있을 것 같긴 해요. 그죠. 쌓이고 쌓이면 그 감정이 더 커지니까 넘어갈 수 있는 일도 미워 보이고. 예전에는 그냥 애교로 봐줄 수 있는 일들도 실증이 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사연자님이 얘기하신 게 말 한마디 예쁘게 이번 주는 힘드니까 다음 주에 너가 가고 싶었던 곳 가자라고 하는 게 그렇게 어려웠을까요? 말꼬투리를 잡는 모습에 서운함이 더 커졌어요. 퉁명스러운 남자친구의 말투, 서운한 마음이 생기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마음 편할까요? 제가 힘들어서 남자친구 모습이 그렇게 보인 걸까요? 답답한 마음에 고민 털어놓아요. 보내주셨는데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사연자님이 뭔가 이 사연에는 적어주시지 않았지만 지금 회사라든지 아니면 다른 뭔가 힘든 일을 겪었고 남자친구한테 말을 했지만 남자친구가 그걸 공감 안 해준 그때부터 이제 남자친구 모습과 행동들이 다 삐뚤하게 보였던 거고, 네. 그 안에 또 남자친구가 잘해줬으면 풀리는 건데 이 남자친구도 무심한 사람인지 네. 아니면 좀 센스가 부족한 사람인지 약간 대처가 아쉽긴 하네요. 저는 제가 최근에 좀 남자친구한테 옛날만큼 시간도 못 썼고 그랬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좀 미안했어요? 미안하죠. 그리고 이번은 아니었지만 언젠가 하여튼 한번 남자친구가 이런 걸로 좀 서운했어 라고 얘기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럴 때 저는 제가 되게 고맙더라고요. 남자친구. 솔직하게 말해주니까. 네, 솔직하게 말을 해주니까. 그래서 남자친구분이 원래 이런 성격 좀 무심하고 좀 이런 성격인데 처음에 연애 초반에 막 잘해주다가 결국에 본인의 성격이 나온 건지 아니면 사연자분에게도 말씀드리지 못한 어떤 개인적인 진짜 사정이 있어서 지금 좀 이런 시기를 겪고 있으신 건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꼭 뭔가 대화를 해보셨으면 좋지 않을까? 대화를 좀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대화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그 앞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보지 못했던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야 지금 남자친구 상황, 예를 들면 남자친구도 이 소희님한테 서운한 게 있는데 네. 티를 안 내는 사람,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맞아요. 근데 소희님은 이걸 대화하고 싶은데 남자친구한테 말하면 또 싸움으로 번질까봐 소극적으로 될 수도 있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본인 남자친구, 여자친구랑 싸우게 되는 그 과정을 보면은 우리는 그래서 대화하려고 했어 라고 하는데 그 내막을 들어보면은 되게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는 대화를 시작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알맹이가 빠져있는 대화들이 많이 있는 그죠. 거군요. 그건 결국에 싸움밖에 안 되고 이 문제를 나는 해결해야 해라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난 이렇게 느꼈는데 혹시 내가 모르는 어떤 상황이 있는지 아니면 요즘 어땠는지 아니면 내가 이렇게 느낀 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해결의 목표를 두고
좀 친절한 대화? 이게 생각보다 약간 오글거릴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대화해야지 결국 잘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런 대화가 필요한 게요. 지금 1년 정도 연애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연애 보통으로 봤었을 때는 연애 초 그리고 1년 정도 될 때까지는 서로가 좋은 모습들만 많이 보고 아니면 잘해주는 모습들만 많이 보잖아요. 근데 이제 서로가 익숙해지면 나도 선한 감정도 얘기하고 싶었던 거고 남자친구도 예전에는 노력해서 안 보여주려는 모습들이 갑자기 툭 튀어나오기도 하고. 그죠. 근데 우리가 이 선한 감정이 쌓이잖아요. 말을 하고 풀릴 수도 있지만. 근데 이렇게 되면 안 좋은 영향들이 있잖아요.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그냥 생현님이 생각하셨을 때. 얘기를 했다가 의견이 좁혀지는 경우도 있지만 의견이 안 좁혀질 수도 있죠. 정말 맞춰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지만 결국에 맞춰지지 않는 경우. 그랬었을 때는 누군가는 연락을 좀 덜 한다거나 아니면 데이트 횟수가 줄어든다거나 그럼 오해가 커지는 거죠. 네. 그럼 우리가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이런 거는 진짜 선함을 느낄 수 있다. 뭐 경험이거나 아니면 내가 주변 지인들에게 들었었을 때 요걸 하나씩 얘기해 주죠. 이런 건 진짜 서운할 수 있다. 저는 사연자분이 적어주신 이런 상황들 속에서 저도 같이 약간 서운할 것 같아요. 공감을 좀 했었군요. 네. 가고 싶은 곳이 있다고 오래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항상 본인이 가고 싶은 곳을 간다던가. 그럼 여기서 남자친구가 어떻게 얘기했었을 때 그래도 조금 더 이 부드러운 대화로 갈 수 있었을까? 정말 만약에 오늘 좀 지쳤으니까 갈 수 없다. 당분간은 너가 가고 싶은 걸 알지만 못 간다는 상황이라면 거기 진짜 내가 한번 데려가야 하는데 지금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 뭐 11월에는 꼭 가자. 그렇게 얘기해 주는 이런 식이라도 얘기를 해주면 저는 못 가도 되게 기분 마음이 상하지 풀리잖아요. 않을 것 같아요. 마음이 풀릴 수 있는 거죠. 네.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소희님이 남자친구한테 말할 때 잘 얘기했지만 남자친구의 반응이 미지근하게 느껴졌던 건 아마 남자친구와 표정과 말투에서 느껴졌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아까 사연을 읽어드린 거지만 그죠. 예전과 달라진 모습과 뭐 아니면 이 말투가 조금은 퉁명스럽게 느껴지는 걸 다 느꼈기 때문에 이런 고민이 드는 건데 저는 남자친구가 이렇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했는데도 이 스탠스를 계속 유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바뀌지 않는 사람.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아니면 나는 너 충분히 이해해주고 있었는데 나는 노력하고 있었어. 나 연애 초에 노력 많이 했잖아.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대하기 힘들어요. 근데 남자친구가 내가 그때 조금 바빠서 아니면 내가 정신이 없어서 나한테는 말을 못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까 많이 미안했었던 것 같아. 남자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약간 이 미안하다는 말을 바로바로 안 하거나 잘 못하거나 근데 집에 가서 혼자 이렇게 앓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 같은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저는 그래서 나중에 꼭 말을 해줘요. 그때 미안한 감정이 있었다고 아니면 통화를 할 때. 저는 평소에도 감사해요, 고마워요 라는 말보다 미안하단 말을 용기 있게 잘 하는 사람이 더 대단한 사람 같아요. 그게 진짜 감정을 표현하기가 어려울 때 있거든요. 그죠. 회사 생활을 할 때도 본인이 실수를 했을 때 끝까지 죄송합니다 라는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거든요. 저도 안 나오잖아요, 그 말이. 그죠. 저도 어쩔 때는 내 잘못인데 내 잘못을 인정하기 싫어서 그 말을 막 삼키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참 그 미안하다는 말을 잘 하는 게 또 너무 자주 하면 안 되겠죠. 너무 자주 하면 그건 알면서 하는 거고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고 약간 별것도 아닌데 맨날 미안하다고 하면 할 수도 조금 있잖아요. 오히려 상대가 신경 써요. 그죠. 맞죠. 불편할 수 있으니까. 이 사연에서 조금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네. 소희님이 노력하는 거와 남자친구가 노력하는 거 어디에 중점을 둬야 그래도 지금 이렇게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어떤 분들은 남자친구 입장에 있는 분 네. 아니면 어떤 분들은 소희님 입장에 있을 수 있잖아요. 가장 뭐
좋은 대답은 둘 다 노력하는 거지만 어떻게 노력하면 좋을지 뭐 이런 얘기를 좀 승현님 해주실래요? 저는 말씀하셨듯이 결국 연애라는 건 두 쪽 다 같이 함께 노력을 해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 노력 중에 가장 첫 번째 시작이 말씀드렸듯이 진솔한 대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이 관계에 욕심을 내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 사람의 태도가 바뀌지 않거나 아니면 그 사람도 노력을 했지만 맞춰지지가 않고 서로 누군가 한쪽이 계속 불편함을 느낀다면 저라면 계속 이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서로에게 유익할까 하고 고민이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계는 결국 연애를 할 때는 서로 배려하고 서로 맞춰가는 건데 아무리 내가 배려하고 맞춰갈 준비가 되어 있어도 상대방이 그렇지 아니하면은 결국 누군가 한 명은 지치게 되어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연애라는 건 서로 맞춰질 수 있는지 그걸 같이 맞춰가는 그 상대방의 모습도 확인하며 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다면 저는 이 만남을 약간 진지하게 고민하게 될 것 같아요. 단계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서운함이 1단계라면 대화를 했는데도 2단계로 넘어갈 수 있잖아요. 더 올라가는 거죠. 서운함이 커진다면 나도 지금의 만남이 뭐가 더 중요한지 내가 힘든 일이 있으니까 이거를 잘 해결하고 돌아왔을 때도 이 감정을 유지할 수 있을지 연애에 대한 감정. 왜냐면 우리가 연애를 하다 보면 힘든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근데 연애할 때 좋은 일을 축하해주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힘든 일을 위로해주고 그 상황을 공감해주는 거는 달라요. 그렇죠. 소희님이 사연 마지막에 이렇게 남겨주셨잖아요. 제가 힘들어서 남자친구의 모습이 그렇게 보인 걸까요? 그건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말을 드리고 싶더라고. 내가 힘들어도 남자친구가 잘해줬다면 난 남자친구가 더 좋았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남자친구의 행동은 뭔가 우리가 알 수 없는 선을 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소설을 하나 쓴다면 마음이 식은 사람. 그러니까 누군가는 마음이 식으면 예전처럼 안 해주거나 무심하게 하거나 이거를 직설적으로 보여주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소희님만 알 수 있는 거죠. 왜냐면 만나서 대화해보고 지금 카톡도 하고 통화도 하고 있을 테니까. 그래서 그거를 한번 잘 보시고 나서 내가 결정을 내린다면 연말에 따뜻한 크리스마스가 될지 아니면 조금 추운 크리스마스가 될지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럼 서희님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래도 저는 서희님의 고민이 잘 해결되길 바랄게요.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어요.